2022년 6월 8일 수요일 오후 12시 4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몸이 조금 이렇게 조금 아프다고나 할까? 안 그러면 조금 비정상적으로 조금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참 허경영 신인님의 그 이름을 이렇게 자꾸 부르고 또 이제 물을 마시기 전에 또 뭐 커피도 괜찮아요. 커피도 뭐 너무 많이 마시면 몸에 안 좋지만은 그래도 하루에 한두 잔 정도 이렇게 마시는데 커피를 마실 때도 끄게 되고 허경영 이렇게 좀 외치기도 하고 외치고 그래가지고 음용을 하고 나니까 몸이 조금 좋아지는 경우가 이렇게 몇 번 있어요. 보통 때는 좀 이렇게 아프고 이런 건 없는데 가끔 이렇게 그럴 때가 있어요. 참 병원에 가봐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이러는데 워낙 회사 일이 이렇게 아침 새벽에 갔다가 이제 집에 가면은 밤 8시 이래 되니까 병원 갈 시간도 없고 이러니까 이럴 때는 막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물을 마시기 전에 그 물을 떠놓고 이제 거기에 이름을 부르고 그걸 또 마시고 이렇게 하니까 몸이 또 이렇게 병원에 안 가도 되는 그런 경험을 몇 번 하고 있습니다. 왼쪽 무릎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2016년 3월 26일 날 허경영 우리 신인님을 만나기 전에 아파가지고 수술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수술 안 하고도 이제 한의원에 가서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하면은 또 나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2016년 내가 6월 30일 날 정년퇴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뭐 나는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물론 딴 사람도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뭐 몸이 아프다 이래가지고 병가를 내거나 그렇지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또 내가 해야 될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를 이제 내가 이제 그만큼 하루를 쉬게 되면은 뭐 수술하면 아무래도 병가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업무량이 동료들한테 이제 동료들이 처리를 해야 되니까 피해를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피해를 주기가 좀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좀 아프더라도 감수를 하고 6월 30일 날 이제 2016년 6월 30일 날 이제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시간이 자유니까 그때 이제 왼쪽 무릎을 이제 수술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왜 이 왼쪽 무릎이 아팠느냐 하면은 오토바이를 엄청 많이 탔어요. 여기 이제 부산 강서구는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이 부산시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할 거예요. 굉장히 면적이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덕도 하나만 해도 영도보다 크거든요. 그러니까 강서구 안에 가덕도는 한 부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영도보다 크니까 얼마나 강서구역이 넓어요. 저 대저 1동, 대저 2동, 강동동, 명지동, 저 녹산 이제 지사과학단지를 해가지고 저 가덕도까지가 강서구인데 그리고 그것을 전부 다 오토바이를 타고 외근을 엄청 많이 나갔으니까 오토바이를 한 15년 정도 한 10년 이상 탔다고 타게 되면은 항상 왼쪽 무릎을 먼저 이제 이렇게 밟아야 되니까 그래서 왼쪽 무릎에 이제 탈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받을까 이제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뭐 금방 죽는 병은 아니니까 이거 좀 참으면서 내가 수술을 하고는 싶지만은 치료를 받으러 왔다 갔다 병원에 갈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공무원 생활 하다 보면은 하루에도 전화가 수십 통, 수백 통이 옵니다. 그런 것도 전화 한 번이라도
성심성의껏 잘 받아가지고 그 부산 시민들이 이제 그 원하는 그런 이제 의문을 제시하는 질문을 했었을 때에 하나를 물으면은 두 개, 세 개 답변을 해줘가지고 그 사람이 최대한 합법적으로 이제 수도 요금을 합법적으로도 적게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 모든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참 그 연가 같은 거를 제가 내지를 안 했습니다. 그런 이제 그 2016년 6월 30일 그 정년퇴직을 543, 54, 한 두 달 앞두고 내가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만나가지고 3월 26일 날 그때 이제 그 정말 가까이에서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아주 가까이에서 한 20cm 정도, 한 30cm 정도 떨어진 데서 눈을 마주쳤어요. 눈을 바라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바라보고 됐습니다. 다 나섰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치료를 해주시대요. 그리고 난 이후로부터는 왼쪽 무릎이 아픈 건 없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찮아요. 안 그래요? 약국에 가서 무슨 참 뭐 파스를 하나 발라도 그 파스 값을 줘야 마음이 편한데 이게 수술을 하면은 돈이 뭐 1, 20만 원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방으로 수술 안 하고 치료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공짜로 치료받고 오니까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굉장히 미안해요. 그래가지고 좀 그 영 미안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정말 그 허경영 총재님을 만나 뵙고 몸이 나섰다는 사람이 뭐 내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 주위에 그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 뭐 일일이 내 탐 거론하기는 좀 그렇고 정말 그 자기 어떤 지병이 있었는데 그 지병을 딴 사람들이 알면은 굉장히 창피스러운 그런 지병이 많이 있었어요. 내 주위에 근데 참 이름을 들먹거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봄만 되면은 이제 뭐 꽃가루 이게 이제 코로 이제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통증을 느끼셨던 분이 이제 그 허경영 총재님을 신인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거기 완치가 된 것도 있고 또 이렇게 그 기타 그 말 못할 그런 병을 이렇게 나선 분이 많은데 저도 그렇게 병을 나섰습니다. 그래 그 이후로부터 이제 뭐 크게 보통 때는 그리 아프고 그런 건 없는데 가끔 이렇게 몸이 좀 이상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그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부르고 이제 컵을 물을 떠놓고 그렇게 그 마시기도 하고 또 막 마음속으로 늘 허경영 총재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몸이 좀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경우를 느낍니다. 참 이야기가 길었네요. 아마 아이고 8분이나 지났네. 참네. 좀 전에 그 식사하고 오니까 우리 저 동료들이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네요. 방금 송혜 씨가 이제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참 그분이 그 KBS의 전국 노래자랑의 사회를 오랫동안 보셨는데 그래 그 후임자가 누가 되면 좋겠느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누가 될지는 모르죠. 꽃바이 이상용 선생님이 그 자리를 굉장히 그 원하신다는 말은 전에 들었는데 아마 될지 안 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뭐 오늘 돌아가시는가 봐요. 어제 저녁에 이제 그 지인으로부터 이제 그 퇴근하고 막 가는데 버스 안에 이제 그 사상에서 이제 대신동 가는 15번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학장쯤 가니까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버스 안에서는 전화를 오래 못 하잖아요. 간단하게만 아주 간단하게 짧게 이렇게 받을 수 있지만 길게는 못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보면 말이에요. 막 버스 안에서 막 전화를 하는데 꼭 자기 집안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진짜 그거 뭐 1분 2분도 아니고 뭐 3분 4분 계속 해서 하니까 그
옆에 사람들한테는 민폐를 주잖아요. 자기는 좋아서 전화를 할지는 몰라도 딴 사람한테는 민폐거든요. 그게 큰 소리로 하니까. 그래 듣다가 네 이제 거기서 다 주변에 이제 성격들은 다 참아요. 참는데 참다가 못 참아가지고 이제 그 버스 기사들이 한마디 하죠. 아주머니 좀 조용히 하세요.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짧게 이야기는 못하고 내가 집에 가서 전화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전화를 좀 이래 했는데 그게 이제 요즘 최근에 들어서 가지고 바이든이 이제 곧 복귀한다 그런 말도 있고 7월 4일 날 그러니까 아직 오늘이 6월 8일이니까 한 달 좀 남았잖아요. 한 달이 안 돼 가지고 7월 4일 날 그 트럼프가 이제 복귀하지 않는가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되면요 어저께나 좋습니까? 네 그렇죠. 아이고 앉아나 서나 차나 깨나 오배불망 허경영 총재님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지금은 그런 말씀을 잘 못하시잖아요. 왜냐하니까 워낙 그 총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 국가혁명당 당원님이나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보지만은 허토피아에 이제 정회원으로 등록도 안 했고 국가혁명당 당원도 아니지만은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강의를 듣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제도권 안에는 안 들으려고 하죠. 정회원이 되면 아무래도 등록을 해야 되고 자기의 신분을 다 적어야 되잖아요. 전화번호, 주소, 뭐 생년월 같은 거 다 적어야 되고 또 이제 계좌로 자기들이 한 달에 회비를 또 내야 되고 국가혁명당원이 되는 것도 그렇잖아요. 자기의 인적사항, 주소, 이름은 분명히 적어야 되고 전화번호도 제출해야 되고 당비도 내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꺼려해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래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면서도 강의는 듣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고 내 주변에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총재님의 그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그 여파가 크단 말이에요. 여파가 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강의를 정치권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종교계에서도 많이 들어요. 목사님들도 많이 듣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A급이라서 미안하지만은 인류대학교 교수님들도 허경영 총재님의 강의를 많이 듣고 심지어는 정치권에서도 다 유튜브 방송을 다 본단 말이에요. 왜냐하니까 페이스북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그 순위로 봐서는 넘버1이에요. 허경영 총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그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총재님께서는 말씀을 굉장히 이제 좀 전략을 하고 또 중요한 부분에 가서는 요즘 이제 말을 막잖아요. 좀 너무 좀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안 해요. 그래서 뭐 지난주 토요일이죠. 그 며칠 전이죠. 지난주 일요일이죠.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월 3일 전에 있었던 말씀에서는 깜짝 놀랐죠. 우리가 1억 원을 언제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올해가 이민년이니까 내년이 이제 개면년이단 말이에요. 2023년이 개면년이에요. 그리고 2024년이 갑진이고 2025년이 을사고 2026년이 병호생이고 2027년이 정미생이단 말이에요. 정미. 그래 개묘, 갑진, 을사, 병호, 정미. 그 정미년에 받는다 그러니까 5년을 지나야 받는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은 너무 멀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요. 그래서 참 진짜 5년 뒤에 된다 그러면 우리로 봐서는 실망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이제 총재님께서는 말씀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시기는 총재님께서 앞당길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과연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시대가 열리기를 내가 엄청 바란단 말이에요. 뭐 내뿐만 그렇게 바라겠습니까? 어제 그러면서도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 내가 지금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살려도 창피스러워서 못 사겠다 이 말도 했어요. 뭐 창피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나는 완전히 우리 집 주변에 편의점이 몇 군데가 있는데 이제 편의점에 있는 근무하는 알바생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집 가서 이제 주부들도 있고 한 40살이 넘었는데도 장가 안 간 그런 노총각도 있고 또 아가씨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밤에 잠 안 자고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드느냐고. 그래, 한 시간에 뭐 만 원 정도 이렇게 받고 일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면은 그런 데 나와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앞에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대통령이 이번에 반드시 된다. 되고 나면은 국민 배당금도 이제 매월 150만 원 받게 되고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 1억 원을 반드시 받게 된다. 그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편의점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가게, 뭐 마트 같은 데 가서도 캐시하라 그러나 이제 돈 받고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다 했거든요. 항상 뭐 지금도 허경영 총재님의 모자를 쓰고 다니지만은 그때도 항상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모자 그리고 이제 운동복 그거 입고 그렇게 했고, 바로 그 앞에 이제 있는 안경점에 가서는 안경 공영제가 실시되면은 이 안경점에 손님들이 엄청나게 올 겁니다. 그 이야기도 엄청나게 했다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도 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거기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참 얼마나 참 민망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시대가 열리게 되면은 열리기를 엄청 바라고 또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트럼프가 등장한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등장한다는 것은 바로 허경영 총재님이 등장하는 거하고 같단 말이에요. 그게 쓰리 쿠션이거든. 당구로 치면은 쓰리 쿠션이 있잖아요. 탁 치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뽑겠다. 그러면 허경영 총재님께서 한국의 대통령이 됐다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 뭐 국민의힘당에서는 뭐 5마리의 잠룡을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 오세훈이가 1차 선두주자고 말이에요. 그리고 안철수가 있고 또 국토부 장관 원희룡이도 거기 들어가고 이준석이도 뭐 들어간다는 말도 있어요. 또 뭐 한두 사람 홍준표도 이제 들어가고 뭐 그런 사람들이 차기 이제 대권 주자고, 민주당에서는 이낙연이가 이제 어제 미국 갔는데 이낙연이 하고 이재명이 하고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이 대권 주자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복귀를 한다. 정말 7월 4일 날까지 된다 그러면은 뭐 오죽이나 좋습니까? 오죽이나 그러나 그런데 내가 어제 그분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강미연 교수는 이를 객관적으로 봐요. 그리고 팩트에 근거합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그분은 이야기하지. 이제 그분은 라나 회장님의 그런 방송을 전혀 보고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라나 방송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지금 바이든이 얼마 전에 5월 20일인가 그때 우리나라에 왔었을 때에 바이든은 벌써 죽었다 그러잖아요. 벌써 죽고 바이든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3사람이 있는데 그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왔다. 그 사람이 진짜 대통령이라면은 가방을 들고 안 다니잖아요. 그런데 가방을 들고 다니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내가 봤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라나 회장님의 말씀은 지금 딥스테이트 세력을 일반 카발이라 하기도 하고 일루미나티라 하기도 하고 프리메이션 이렇게 하기도 하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세력들이 전 세계 정치인 이면에서 대통령을 가지고 노는 그런 세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타이타닉이 이제 침몰된 것도
그 프리메이션의 그 딥스테이트 세력들의 장난이고, 저 뭐 1차 세계대전, 그리고 이제 그 러시아의 이제 공산당 이게 이제 만들어질 때도 프리메이션, 그 일루미나티가 개입돼 있고, 우리나라 6.25 전쟁도 그 사람들이 개입돼 있고, 그랬는데, 물론 이제 또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 당할 때도 그 뒤에는 이제 프리메이션이 이제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프리메이션의 세력을 이제 이렇게 프리메이션의 세력과 대항하는 그런 세력을 맨 처음에 주창한 사람이 메가드 원수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메가드 원수가 그분이 1880년생인데, 메가드 원수가 돌아가시기는 1964년 4월 5일 날 돌아갔었어요.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1963년 11월 22일 날 이제 돌아가셨는데, 케네디 대통령 돌아가고 한 5개월 뒤에 이제 메가드 원수가 돌아가셨는데, 메가드 원수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군인들을 좀 불러가지고 그때 프리메이션, 그 일루미나티 세력과 이제 싸워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 뒤로부터 이제 은밀하게 그것을 작전을 해어 놓던 중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일루미나티 세력을 이렇게 약화시키고 있다, 이제 이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거의 다 대부분 이제 일루미나티 세력들이 이제 이렇게 관타나모에 많이 끌려갔고, 그래서 이제 막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곧 이제 탄핵이 될 것 같잖아요. 지금 헌트 바이든의 아들의 그 랩탑, 그 노트북에 있는 그 12만 개의 이제 그 자료가 전부 다 공개가 되어버렸잖아요. 됐었을 때에 그게 이제 공포가 되면은 결국 바이든은 탄핵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거는 현실화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이미 이제 밝혀진 사실이에요. 이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변희재 씨라고, 이분이 지금 윤석열의 이제 퇴진 운동을 지금 하는데 제일 선봉에서 가 있죠. 그분은 금년 안으로 이제 자기는 윤석열 정부를 이제 퇴진시키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윤석열과 한동훈을 가문의 원수라 그러더라고. 왜냐하니까 자기는 아무 죄가 없는데 잡아 넣었으니까. 그 1분짜리 동영상을 내가 우리는 보내고 이랬는데, 그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이래 볼 때에 그 백궁 소원석이 우리가 예상 밖으로 빨리 이렇게 왔듯이, 그 일본의 그 후쿠시마 앞에 있는 세슘 원자번호 55 세슘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이 예상 밖으로 이제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바이든의 탄핵,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복귀, 그리고 비상방송 시스템이 이제 이렇게 연출이 되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이렇게 퇴진이 되고, 그와 맞물려서 이제 언론이 바로 서게 되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등장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하는데, 뭐 다음 달 된다 그러면 오중이나 좋겠습니까만은, 혹시 안 된다 하더라도 그리 멀지는 않은 것 같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어제 그 모 지인하고 전화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사람이 이제 그리워하고 보고 싶은 사람은 남녀 간에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남녀 간에 뭐
양은 음을 그리워하고 음은 양을 그리워하니까 남녀 간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같은 남자지만은 어릴 때 그 친구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도 엄청 보고 싶은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도 이제 그래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거는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을 떠나서 인류라면은 이제 뭐 일본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뭐 월남 사람이건 그 관계 없는 거예요. 남과 북, 남한 사람, 북한 사람을 떠나서 우리가 다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나도 20대 나이가 몇 살이냐 그때가, 그러니까 20대 중반에 만났던 어떤 사람이 있는데 늘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름 밝힐 수는 없고 그 사람을 안 본 지가 이제 40년 됐잖아요. 40년. 그래 자나 깨나 앉아나 서나 늘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있는데 정말 그 만날 필요는 없어요. 뭐 수소문하면은 만날 수도 있겠지만은 뭐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만난다는 자체가 그분에게 또 피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 사람은 뭐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 남에게 피해 주는 것을 절대 해서는 안 되잖아요. 단 0.0001%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 자기한테 이익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준다 그러면은 그건 해서는 안 되지, 그거는. 그래서 모든 상황을 봐서 인위적으로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고, 정말 그 우연히 이렇게 한번 만날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나도 한 40년 됐네요. 늘 보고 싶지만은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만나야 할 사람, 뭐 성은, 이름은 누구나 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성은, 이름은, 그런 사람들이 누구나 다 있죠.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손정도 목사님이라고 1882년에 태어나가지고 1932년에 돌아가셨는가? 약 1931년에 돌아가시는 것 같네요. 그때 이제 그분이 49살로 돌아가셨는데, 손정도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하고도 가까웠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하고도 가까웠고, 북한의 이제 김일성, 이제 김성주죠. 김성주 그 주석님의, 뭐 주석님이라 해야 되나? 김정은의 할아버지하고도 가까웠고, 가깝다기보다는 양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한 30살 차이 났으니까. 김성주, 김정은의 할아버지는 1912년생이고, 그분은 1882년생이니까 딱 30살 차이예요. 근데 김성주, 김일성의 아버님께서 돌아갈 때에 이제 돌아가시면서 김일성에게 너는 만주에 길림으로 가가지고 손정도 목사를 찾아가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가지고 중학교도 가게 되고, 돈을 이제 그 학사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항일운동을 해가지고 깜빵에 있었을 때에 이제 돈을 마련해가지고 이제 간수들한테 돈을 찔러주고 가지고 풀려나오게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받으면은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라면은 다, 어느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래 고맙게 생각하는데, 손정도 목사의 이제 아들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이 이제 손원일이라고 우리나라 해군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국방부 장관도 하시고 독일 대사로 나가셨던 분이 있고, 그 밑에 아들이 이제 그 손정도 목사의 둘째 아들이 손원태라고 있어요. 1914년생인데 그분이 이제 그 김일성하고는 2살 차이예요. 2살 적지. 김성주가 2살 많았고, 이제 그럴 때 이제 같은 길림에서, 만주 길림에서 있었을 때에 이제 아주 친하게 잘 지냈다고.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로 있었거든. 이제 손원일이도 주일학교 교사고, 김성주,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할아버지도 주일학교 교사였다고. 내가 그 허경영 총재님도 주일학교 교사로도 오래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북 치면서 이렇게 뭐 노래도 찬송가도 부르면서 이제 그 동네 애들을 이제 교회로 데려오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국수 한 그릇 먹기 위해서 애들이 많이 따라왔다 그렇게 하는데, 그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우리 허경영 총재님도 있었지만은 그 김일성이도 주일학교 교사를 했고, 손원일이도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손은태는 한 번은 자기 형님이 가르치는 반에 가고, 한 번은 또 김성주, 김일성이가 가르치는 반에 가기도 하고, 그래서 잘 친했다고. 친하면서 같이 이제 노래도 많이 하고 막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김일성이죠. 그러니까 김정은의 할아버지는 한평생 그 손원태를 잊지를 못했다고. 자기 동생 같잖아요. 친동생은 아니지만은 그 친동생은 김철주도 있고 김영주도 있었는가 봐요. 그리고 손은태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좋아하고, 손은태도 김일성이를 그렇게 그리워했다고.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이랬는데 만날 수가 없잖아. 난가북이 짜겨지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늘 그리워하면서도 만날 수는 없고, 이제 그분은, 손은태 씨는 미국에서 이제 그 의사죠. 아주 저명한 의사로 이제 계시면서 만날 수는 없었는데 한 60년 만에 만났다 그러더라고. 1991년에 김일성 주석이 이제 서거하기 3년 전에 만났다고.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회포도 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보고 싶은 사람이 꼭 남녀만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보고 싶은 그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도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유비가 그 장비가 죽었을 때 까무러쳤단 말이야. 그리고 또 관우가 죽었을 때도 완전히 뭐 시금을 전폐했다고. 그거는 얼마나 보고 싶은 사람, 참 그 형제가 그 강했겠느냐고. 참 저런 이런 생각이 납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그 뭐 손은태 이분이 자서전을 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맹이 많아요. 컴퓨터를 못하는 사람을 큰맹이라 그러잖아요. 큰맹이라 그러고, 북한에 대해서 실정을 제대로 모르니까 북맹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북한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실정을 잘 모르니까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올바른 실정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이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첫걸음이 된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뭐 강정산 계열에 보면은 조철재, 조정산 그분하고 박항경이 이런 분을 두고 완전히 때려 죽일 놈이라 생각하는 파가 있거든. 이상호라든지, 대순정령을 쓴 사람이 이상호라고. 이상호 자기 동생이 이정립이고, 이제 조철재, 그리고 이제 태극도를 창시한 사람이 조철재죠. 그리고 이제 조철재 후임자가 박한경인데, 대순진리를 만든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무조건 때려 주기를 막 인간 악마로만 취급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건가? 그거는 아니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일성, 뭐 김정일이, 김정은이 이러면 완전 철천지 원수로 때려 죽일 막 인간 쓰레기, 악마, 지옥에서 뭐 불을 태워 죽일 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영 잘못이라고 봐요.
이렇게 만든 것은 우리나라가 분단이 되고 유교가 일어난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딥스테이트 세력들의 그 영향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면 백리라고 할 수 있어요. 백궁의 섭리, 하늘의 섭리로 이제 이렇게 된 건데, 하늘의 섭리로, 섭리가 현실화돼 가지고, 그, 섭리가 현실화될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현실화가 되는데, 그 사람을 쓴 거예요, 하늘이. 그리고, 김일성 주석도 하루에 한참 젊었을 때, 20, 30대 때에 항일운동 할 때에 그 항일운동을 그 이승만 대통령을 외교로 했다고. 외교로 하니까 거기에 그 역사학자 신채호는 말이에요. 아주 이승만을 아주 욕을 했어요. 그 신채호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이완용이라는 놈은 우리나라가 망했을 때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놈이고, 이승만은 우리나라가 생기기도 전에 팔아먹은 놈이다. 이렇게 아주 격하게 이렇게 뭐라 했다고. 우리나라 사람들 다 개성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신채호, 역사학자 신채호 대단한 신분이에요. 그분 정말 님의 침묵을 쓴 한동훈 씨라든지 그 신채호 이런 사람들은 정말 선비 정신이 뛰어난 신분이라고. 그런 거 뭐 이승만 보고 이런 게 엄청 욕을 해버려요. 후리 아들 놈이 새끼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한다고. 무슨 놈을 외교를 뭐 그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먹머리 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나름대로 엄청 또 좋은 일을 많이 했잖아요. 또 그렇지 못한 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하여튼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외교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독립하려고 했고, 그렇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같은 분은 준비론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의식이 좀 깨어치지 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실, 정직, 근면하게 이렇게 바른 삶을 사는 그런 그런 자세를 더 중요시 했어요. 그런데 비해 가지고 김일성은 항일 투쟁을 본격적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직접 이제 대드는 거야. 직접 전투에 대드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어느 것이 낫다, 어느 것이 나쁘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김책이라고 김일성 주석보다 19살이 많았죠. 9살이 많았는데 그 두 사람에도 굉장히 애틋한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고 남자 대 남자로서 애틋한 사랑이, 우정이라 할까, 그리워하는 마음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나는 자우를 떠나서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참 우리가 그릇된 인식은 깨뜨려야 된다고. 김일성 하면은 뿔 달리고 말이지 때려 죽일 인간 악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한 가지 큰 기운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잤어요. 못 잤다고. 그러면서 밤낮 주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허경영 총재님도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주무셨다고, 이번 대선 때. 그래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유유상종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일성 옆에 이제 김책이라든지 허가희 또 박헌영이 이런 사람들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거든. 우리나라를 되찾는 데 있어서 항일 운동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라를 되찾는 거 이제 이런 식이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대로 뜻이 같고, 또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우파 유튜브 보면은 고승국 씨라든지 고승국 씨하고 박찬종 씨,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이봉규 박사 이런 사람들이 뜻이 같아요. 네 사람 놔두면 딱 끼리끼리 논다고. 딱 보면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모든 것이 네 사람은 일치가 돼요. 서정욱 변호사, 고승국 박사, 이봉규 박사, 박찬종 변호사 이런 사람은 뜻이 같는데, 아래 보니까 저게 누구냐 하면 꽃비연하고 꽃비연 옆에 이제 김장원 의사 선생님이죠. 그분 박사님이라고 하니까 김장원 박사님, 그리고 꽃비연
옆에 이제 홍 팀장하고 그리고 저기 김효건 보좌나가 네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토론 이제 뭐 대화를 하더라고. 딱 보니까 꽃비엔이 이야기하는 거 김장훈 박사가 듣더만 아주 흐뭇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뜻이 같으면은 그런 표정을 지을 수가 있다고. 그거는 뭐냐니까 허경영 신인님을 이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있으니까 이제 안타깝고, 또 허경영 신인님의 시대가 곧 온다고 하는 사실을 그 네 사람은 똑같이 직감하고 있거든. 그게 언젠지는 모르지만 곧 온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으니까 그 꽃비연 이야기하는 거 보고 김장훈 박사가 아주 흐뭇해가지고 있는 표정을 보니까 진짜 나도 덩달아서 흐뭇했습니다. 여하튼 허경영 총재님의 시대는 열립니다. 열립니다. 빠른 시간 안에 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세슘 원자번호 55가 세슘 문제를 처리할 때 그런 세상이 곧 열리리라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이상.